주목할 만한 부동산 제도,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 그래서 재건축 시장은 논리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테크 사업이죠. 결국 땅값이 수익성을 결정할 것 같고, 1기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 뭐 일산이라든가 평촌, 분당 뭐 이런데 고가 2주택자가 간주임대료 부과, 12억 초과 고가주택 대상에서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은 해당되시는 분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빌라 등 소형주택을 사면 청약대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죠. 그죠? 85평방미터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재개발 예정구역의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관심 예상.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다세대나 다가구 소형을 사서 월세를 놓으면은 월세를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앞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니까 여기에 소형도 투자할 만하겠네. 빌라 등 소형주택을 사면 청약대 무주택자로 취급해주니까 소형을 사서 월세를 주고 무주택이니까 또 주택으로다가 연결도 될 수 있겠네. 뭐 이런 거를 지금 갖추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는 거죠. 시장 흐름은 정광석화처럼 변한다. 스마트폰 시대는 빨리 떨어지고 생각하는 반등 시기도 빠르다는 거죠. 그죠?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는 코끼리떼 같다는 거죠. 뒷북 통계의 함정. 통계는 뭐 나중에 나오죠.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뒷북 통계이긴 하겠다. 나중에 보면은 맞죠, 통계가. 그러나 당장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집단 사고와 군집행동. 바닷속 정어리떼처럼 분위기가 돌변한다. 정어리떼 막 수십만 마리가 막 몰려다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돌변할 수 있다. 요즘에 이제 포모족인데,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내가 소외됐다는 데 대해서 공포. 포모족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지 못한 데 대한 공포. 과거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는 미국 시장에 내가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 아시겠죠? 미국 시장에 내가 가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 못 갔어. 그러니까 상당히 포모족이야. 이제 거기에 나온 거고. 자, fear of overpaying, fear of overpaying, overpaying, 과잉지불. 사고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 단어다. 그래서 우리는 포모족이나 푹족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인사이트를 갖춰가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는 이런 인사이트를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다. 60대에 은퇴하면서 50, 60대에 은퇴하면서 또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게 아까 이제 첫 번째로는 캐시프로를 갖추지 못했다고, 두 번째는 바로 금융지식을 갖추지 못했답니다. 금융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금융지식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갖추셔야 돼요. 핵심은 통화량이죠. M2. 여러분들은 통화량 증가율을 잘 보시면은 집값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통화량 M1이나 M2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상당히 귀를 좀 쫑긋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 통화량 증가하면은 결국에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리는 거니까. 부동성 장세가 시작되겠네.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움직이겠네. 자, M1이라는 건 뭐죠? M1? 현금 플러스 요구불 예금. 요구불, 보통 예금. 우리로 말하면 보통 예금. 그 다음에 M2. M2는 뭐죠? M2? 네. M2는 현금, 요구불 예금 플러스 정기적금, 정기예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찾을 수 있는 거. 내가 부동산 계약해야 되겠다. 바로 찾아오면 M1에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그거까지가 M2예요. 그러니까 통화량 얘기가 나오고 M1, M2 얘기가 나오면 M1이라는 거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현금이구나. 현금하고 요구불 예금을 얘기하는 거네. M2다 그러면은 현금 플러스 요구불 예금 플러스 그 다음에 정기 예금 적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025년 4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9% 정도 증가했고, M2 아베 정부 때 2012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35.5%가 증가했고, M2가 한국은 60%가 이때 60%가 증가했고, 이때 집값이 일본은 16.3%가 뛰었고 한국은 18.8%가 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M2 증가율하고 유동성 있는 이 부동산의 또 가격 상승하고 상관관계가 많다.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이전 8년간 2004년 12월부터 12년 12월까지 M2 증가율은 약 19%였다. 그런 내용들. 밀레니엄 Z세대의 부동산 거래 특징. 집 사기보다 주식 투자할래. 20대 30대들 40대 초반까지 부동산 거래 특성은 집 사기보다 주식 투자할래. 부동산을 필수보다 선택 투자를 생각하고
내 집 마련 전공법과 우회 전략. 30대 주택 매입을 위한 자금 출처의 17%는 주식과 채권에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30대 주택 매입을 위한 자금 출처의 17%는 주식과 채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식에 올인하는 거냐? 올인하게 되면 배우자도 불안하고 폭락돼. 이게 상당히 두렵죠. 밤잠이 잘 안 와요. 특히 미국 시장에 뭐 이렇게 파란불이 막 켜지고 붉은 바다가 되고 파란불이 막 쫙 들어오고 그러면 새벽에도 막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작은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라.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몰입이죠. 몰입거래 현상. 24년 주택거래량의 76%, 77% 정도 다 아파트다. 대구, 광주는 90%. 아파트 키즈인 밀레니엄 Z세대의 시장도 아파트 편식이죠. 지금은 뭐 대세가 아파트네.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세대이기 때문에 딴 거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네. 그러니까 나는 니츠 시장,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사회에 대고 거기에 월세가 나가겠네. 이런 생각을 제1옵션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오피스텔을 살림집으로 보려는 경향. 오피스텔 과거의 사무실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얼죽신 탄생 배경 2025년도 계속된다. 얼죽신은 뭐죠? 얼어 죽어도 신초. 그렇죠. 높아진 주거 만족의 중고점. 밀레니엄 Z세대는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이죠. 선진국. 예풍만 없어도 건물만 나와도 행복한 기성세대와는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집순이와 집돌이죠. 집사람꾼인데 코로나19 이후 젊은 층 중심으로 올인은 여기에서 홈코노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헬스, 뭐 여기다 홈트, 카페, 뭐 사무실 뭐 다 여기. 집에서도 뭐 근무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 각종 커뮤니티 시설 잘 갖춰진 신축 대단지를 또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시는 내용이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상기를 해주셔야 된다. 극단적 현재주의적 소비 경향, 미래에 대한 불안 반영, 몸테크를 기피하는 거예요. 재건축 지역에 가가지고 20년, 막 30년 살다가 몸테크 하는 거죠. 한 방에 그냥. 그 몸으로 때우다가 보상받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싫어해. 지금 세대들. 플렉스 소비. 이 풍성하게 소비하고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기고, 욜로. You only life once. 하나뿐인 인생.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장. 관전 포인트는 40대 젊은 엄마의 반란이. 82년생 김지영 세대 올해 43세인데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폭발이에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실거래가 성동구의 10.9%, 서초구의 12.4%.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예요. 이게. 틈새 상품은 위기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틈새 상품. 아까 말씀드렸죠.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마피, 마이너스 P 속출한 거죠. 마이너스 P, 속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 거래 숨통이 예상됐는데 틈새 상품은 조심해야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이 분양형 호텔, 이거 한때는 뭐 많이 나와가지고 뭐 중간에 다 도망가고 다 파산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틈새 상품은 가급적 접근하지 마시라. 가급적. 그러나 초역세권이고 수요가 많고 월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은 그것도 좋다. 그죠? 물론 아파트가 최선이지만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도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역세권인 경우에 임차 수요도 풍부하다. 그래서 잘만 고르면 거기에 또 좋은 아이템을 발견할 수가 있다. 장바닥 시세 흐름을 주목해야 되는데 가급적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시라.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나오는 데가 좋은 거고 KB 선도 50 아파트 지수도 가끔 보셔라. KB에서 발표하는 거죠. KB 선도 50 아파트 지수라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 아파트, 이거에 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아파트 가격을 갖고 대부분 강남, 서초, 송파 안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 선도 50개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의 이제 이 선도 아파트 지수가 움직이면은 상위 50개 단지가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또 단지가 오를 거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예측이 된다는 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예측 지수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다. 가급적 2,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노리시라.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라든가 KB 선도 아파트 지수 같은 거를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코멘트를 보시면은 아파트 가격을 예측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매일 그런 데에 집중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는 그 집중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적으로다가 느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주택 소비자의 생각은 내 집 살아도 전세 살아도 대출이다 이거예요. 그죠? 주택금융 소비조사를 했는데 기존 주택 구입이 이제 75.8%, 신규 분양이 한 17% 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는 24% 정도, 전세대출 11%, 12%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론투밸류 집값 대비해가지고 대출은 36% 정도 받은 거고, 그러니까 1억짜리다 그러면 3,600만 원 대출 받았다는 얘기고, 그죠?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고정금리를 한 51% 받았네요, 그죠? 만기 20년 비중이 뭐 한 38, 9% 정도 된다. 대부분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 정도 받더라.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이 더 늘었다. 2005년에 70%, 14년에 66%, 2024년에 84%, 2024년에는 86.6%. 계속 늘고 있는 거다 이게. 네, 그죠? 이때는 잠깐 떨어졌지만 앞으로 계속 늘 거다. 그죠? 밀레니엄 Z세대잖아요. MZ세대. 네. 2024년 기준 단독 상가주택 4.5%밖에 안 되죠. 연립 다세대 7.4, 오피스텔은 1.4%. 네, 적은 거죠. 살 집은 한 채 있어야죠. 그래서 일반 가구의 67.6%,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필요하다. 그래서 한 채 정도는 반드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요.